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전북과 경기 남부 등에서 최대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에서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도로에 통제 구간이 남아있어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0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4,51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1명, 국내 발생이 9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03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5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가철에 맞은 유럽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흘마다 100만 명씩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다음 주 초에는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며 대선 이전에라도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대구를 포함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여행 재고인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명 늘어 누적 14,5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9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전날 23명보다 크게 줄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6명, 경기 3명 등 9명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롯해 식당과 소모임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지난 6월 26일 이후 43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늘어서 누적 303명이 됐습니다. 또 어제 42명이 격리가 해제됐고 현재 673명이 격리 중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이후 재유행을 겪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야 한다며 다시 한번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정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이후 재유행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 필패를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들은 오늘 7시부터 내일 오전 7시까지 지역별로 야외 집회와 헌혈, 정책 토론 등을 이어갑니다. 오늘 파업에는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진료 인력도 참여하며 앞서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과 의학 전문대학원생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의 제의로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어제 오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강립 차관은 단체 행동 재고를 거듭 요청했고 전공의협의회는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다시 상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상폐 여부는 다음 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도 최종 상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서 신라젠은 전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를 받으면서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을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해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고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호우구름이 발달하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3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호우경보가 나흘 만에 해제되는 등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 300mm의 집중호우가 다음 주에는 태풍 북상 가능성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륙에 내려졌던 호우경보와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무려 나흘 만입니다. 태풍이 남긴 강한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강풍과 폭우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다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경기 남부와 충청, 영서 남부, 전북, 경북 지방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다시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작은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발생한 것은 아닌데 한두 개 정도 예측 모델에서는 조만한 태풍이 다시 발생해서 한 10일 정도,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걸로 지금 모의는 하고 있어요. 태풍이 발생한데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라고. 기상청은 중북부 지방은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Three, two, one.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내렸던 미국인 여행 금지 권고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도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한국에서 대구 지역만 4단계인 여행 금지 상태였다가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금지 권고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도 함께 하향 조정된 겁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공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뉘는데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누적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마다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고비가 풀린 미국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 확산세가 거셉니다. 어느새 누적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 발생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80초에 1명꼴로 숨졌습니다. 코로나19의 심각성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보건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Now they're starting to go up because of the cases that went up. So we had a disparate response. We didn't all row together. 한때 진정세를 보였던 유럽은 휴가철이 되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독일도 석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 스페인, 그리스도 비상입니다. There is a serious concern about a second wave that's clearly now moving across Europe. 일본에서도 최근 사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다 추석 명절에 해당하는 오봉 연휴 기간도 다가와 우려가 더 큽니다. この夏は特別な夏として旅行・帰省を控えていただきたい。また夜間の会食を控えましょう。遠くへの外出もお控えいただきた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면서 누적 확진자가 1,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7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져 나흘마다 확진자가 10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초에는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다시 늘어나던 미국의 실직자 수가 지난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5만 건 감소한 119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9만 건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사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든 것은 3주 만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3월 넷째 주 정점을 찍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후 15주 연속 감소하다가 최근 남부와 서부 등 다수 지역의 경제활동 재개 중단에 따라 7월 중순부터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0만 건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마이크 드와인 미국 오하이오 주지사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 일정에 동행할 수 없게 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하이오 주지사실은 드와인 주지사가 클리블랜드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 영접 전 사전 절차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오하이오 북부의 월플 공장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73세인 드와인 주지사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다시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개발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개발이 연말보다 이를 것이고 심지어 훨씬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1월 3일 대선보다 이를 수도 있다며 곧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있지 않았다면
백신 개발에 2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vaccine, I'm optimistic that it'll be probably around that date.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달리 말했습니다. 내년 초에나 수천만회 분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 열세를 뒤집을 열쇠 중 하나로 백신 조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과는 무관한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미국 국민에게 심어주면서 재확산에 따른 전국적 우려를 완화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반감을 달래려는 의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선 가도에서 지지율을 다시 확보하는 게 속내지만 실제로 백신 개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대로 조기에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백신이 모두가 이용 가능한 공공재로 제공된다면 전 세계 경제 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6일 미국 MBC 방송이 진행한 한 화상 패널 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백신 그리고 다른 도구를 공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계가 함께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경제 회복은 더 빠를 수 있고 코로나19의 피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입도 전매에 대해서 백신 민족주의는 좋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모두 안전하기 전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브라질에서 백신 생산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 산하 부탕탕 연구소의 지마스 코바스 소장은 연방 하원에 출석해서 10월 중 백신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바스 소장은 10월 중에 코로나19 백신을 보건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탕탕 연구소는 중국 시노백 생물유한공사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시노백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임상시험에는 브라질 전국에서 모두 9,000명이 참여하며 90일 뒤 끝낼 예정입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폭발 참사의 성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루트 주민 수백 명은 프랑스 대사관 앞에 모여서 구호협의차 현지를 전격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정부를 돕지 말고 레바논 국민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레바논 주재 프랑스 대사관 앞에 대폭발 사고에 성난 베이루트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위기에 이어 폭발 참사까지 터지면서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혁명이라는 구호를 합창하고 정치 기득권층에게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재민 구호 협의차 베이루트를 전격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에게 레바논 정부가 아닌 레바논 국민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eople are asking the French and European governments to help Lebanon, not to help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not working for the interest of the people. It's obvious. 베이루트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에 대한 원조가 부패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폭발이 대규모 질산 암모늄을 방치한 인재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레바논 국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t on l'a bien senti ce matin dans la colère qu'il y a dans la rue. Il y a aujourd'hui une crise politique, morale, économique et financière qui dure depuis plusieurs mois, plusieurs années. Et celle-ci implique des initiatives politiques fortes. 로이터 통신은 이번 폭발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고 부상자도 5천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원자폭탄의 폭발력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대폭발 참사인 만큼 향후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 6일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관련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조지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기기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울리 상원의원의 성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과 그 하소연인 이들 기업들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에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서 상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연방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 금지 조치는 조만간 입법화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세탁기 관세 부과를 예로 들면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오하이오주의 월풀 세탁기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자신은 모든 외국산 세탁기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명령에 자랑스럽게 서명했다며 그 결과 월풀의 9개 공장은 크게 번창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2018년 1월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해서 삼성과 LG 등이 생산한 수입 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찬과 달리 세이프가드 조치로 소비자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 뛴 2,069달러 4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기록적인 상승 랠리로 온스당 2,100달러 고지에 한 발 더 다가선 모양새입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6% 떨어진 41달러 95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소폭 올랐습니다. 네, 공포 영화가 가장 많이 개봉하는 계절, 바로 여름이죠. 공포 영화를 보는 동안만큼은 등골이 오싹해지고 간담이 서늘해져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S에서는 공포와 과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